네, 여러분 이제 그 모기지 백트 세큐리티라고 하는 뭐 전에도 잠깐 몇 번 얘기했었죠. 이게 그 모기지를 증권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줄여서 MBS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는 거에 ABS 이제 특수한 형태가 되겠고 이게 이제 Asset Backed Security 어떤 자산 이제 자산 그 담보부 뭐 증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특수한 자산으로서 이제 대출 채권 몰기지 이 몰기지가 뭐냐면은 몰기지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나 앞서 얘기했던 그 미국의 국가기관 우리는 주택금융공사 같은 지니메 뭐 페니메 프레디맥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그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어떤 뭐 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고 또 한국 그 도시주택 이 보증공사라는 뭐 그런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국가기관들이 이 주거라고 하는 건 이제 워낙 중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매입할 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 물론 이제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앞서 얘기했듯이 그 주금공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뭐 당연히 이제 많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그 주택 주담대출 그리고 주담대출 대출 채권을 은행이 갖고 있어 대출 채권을. 그래서 요 모기지가 의미가 뭐냐면은 모기지가 리얼 에스테이트 다시 말해서 저 이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주택을 매입할 때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은행이 앞으로 내가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청구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출 계약서고 대출 채권이고 대출 채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한자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권리로서의 그 권자가 되겠고요. 여기 사실은 그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도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만은 미국도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상당히 그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랐고 또 그 이전에도 미국 경제가 계속 호황이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랐고 뭐 그 이후로도 뭐 그때 이제 뭐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다시 또 지금 또 올랐는데 하여튼 요 당시에 주택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그 저 은행도 그렇고 이런 미국의 지니메 그 페니메 프레디맥 같은 이런 그 이 주택담보대출 그 공공기관들이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돈 꿔가려고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어차피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내가 한 3년간은 이자 안 받을 테니까 돈 빌려가서 그걸 주택 사고 그리고 3년 후에 뭐 집값 오르면은 뭐 그걸로 다 통치는 뭐 훨씬 다 이익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소위 이제 서프라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이 서브프라임 뭐냐면은 프라임의 밑에야 그러니까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 그리고 나서 은행들이 그 대출 채권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괜찮겠는데 요 뒤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위 그 증권화를 했기 때문에 소위 MBS 증권화를 했고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파급되어 갖고 요때 이제 MBS 금리가 보통 5 내지 7% 정도가 되니까 전 세계에서 헤지펀드, 은행, 보험사 할 거 없이 그 채권 투자한다 그러면 전부 다 MBS에다 어마어마하게 다 이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 주로 이제 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주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시발점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푹 떨어진 거죠. 그게 바로 2007년도부터 시작이고 거의 그런 주택 가격의 하락이 2007년, 2008년 크게 떨어지고 2013년 정도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미국 주택 가격도 다시 반등해서 요즘 또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처럼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게 바로 이 MBS고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시장성이 없고 증권성이 아니고 유동성이 없는 그런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증권이다 이겁니다. 유동화시킨다. 증권화시킨다 또 유동화시킨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ABS법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 ABS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확히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자산은 쉽게 팔릴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쉽게 안 팔리는 자산이야. 쉽게 안 팔리는 자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행이 이제 대차들 이제 차변에 돈 빌려주고 대출 채권을 받죠. 대출 채권을 받고 이 대출 채권이 뭐 빌려준 놈들이 하도 많으니까 수만 명한테 빌려주고 뭐 수만 개의 대출 채권들이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조건들이 다 다르죠. 이 신용도도 다 다르고 뭐 이자도 다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고 액수도 다 다르고 1억 빌려준 거, 5억 빌려준 거, 10억 빌려준 거 다 다르. 이런 게 이제 그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근데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요것도 일종의 그 어떤 청구권으로서의 자산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그 대차대주표에서 당연히 어디에 대변에서 당연히 차변에 자기네가 보유하는 그 자산이고, 이 가격이 적당히만 협의가 된다면은 제3자한테 누군가한테 팔아서 네가 나한테 돈 주고 네가 이 채권 가져. 그 다음에 저 돈 빌려간 놈한테 주택담보대출로 돈 빌려간 놈한테 네가 그 이자하고 원금 갚으면 되고, 얘가 못 갚으면은 저 주택 네가 차압하면 돼. 뭐 이런 거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요게 조건이 워낙 다양하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도대체 이 제3자가 이 돈 빌려준 놈이 신용도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뭐 쟤는 예를 들어서 1억 빌려준 그 채권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9,900만 원에 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가격이 뭐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고, 이 제3자가 아예 몰라, 안 사, 나 못 사,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 채권을 빨리 팔고 현금화를 해서 또 대출을 해주면 좋겠어. 또 대출을. 그래서 은행이 결국 그 안 팔리는 자산을 시장에다가 매각하고자 하는, 유통하고자 하는, 어떤 양도성이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그 서류상 회사 SPC를 설립을 해. 은행이 주로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에요. 주로 은행이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대출 공공기관들이죠. 페니메 지니메 같은 요 설립을 해. SPC 설립을 하고 요 하는 회사예요. 여기다가 자산을 팔아. 뭐 이제 그건 이제 얼마에 팔 건지는 이제 자기네가, 이건 뭐 자기네가 세운 회사니까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어디서 지급하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산을 자기네가 양도를 받을 것이니 요 자산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 회사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 은행한테 매입한 채권들밖에 없어. 이 대출 채권 요런 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 SPC가 하나의 회사로서 이게 보통 이제 채권의 형태로 MBS를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은행한테 대출 채권을 직접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주로 이제 채권의 형태인데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아, 그래, 어떤 회사가 발행하는 하나의 증권이구나. 그래서 하여튼 가격 협상만 잘 되면은 여기다 이제 그 돈을 내고 MBS를 자기네가 인수를 하고, 그래서 그 MBS를 들고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날 때 이자 들어오고 뭐 원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 금융기관이 대출해줬던 사람들이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고, 이제 누구한테? 이 SPC한테 갚아야 되니까. 왜? 대출 채권 이 사람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자 원금이 들어오면 이 투자자한테 넘겨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제 MBS고, 그래서 MBS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대출 채권들을 사실 시장에 다이렉트하게 갖다 팔면 안 팔리는 것들인데, 주로 이제 대출 채권이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이런 어떤 기재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번 통과해서 이런 어떤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한번 안 팔리는 자산을 시장에 팔리는 자산으로 모한 거다. 사실상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변환했다, 트랜스폼했다. 뭐 그런 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대출 채권이라고 하는 그 자산 가치가 있지만 시장에서 좀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자산을 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는 증권의 형태로, 그래서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장에서도 했었죠. 시큐리타이제이션. 자,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대출 채권 팔고 그거 현금 받아가지고 또 대출해줘. 뭐 그런 거고. 여기 이제 모기지 백트 패스스루는 이제 이거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일종의 이제 도관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모기지 백트 패스스루 시큐리티가 이제 정확한 말인데, 줄여서 보통 우리가 요거 빼고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MBS가 되겠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가 결국 이제 부동산 가격이 미국에서 폭락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쪽에서 그 돈 빌려간 놈들이 자기네 주택 가격이 폭락하니까
원래 돈 없던 애들이고 이쪽 서프라임 그냥 주택 가격만 오르면은 뭐 그걸로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이자하고 원금 못 내고 그래서 결국 이 대출 채권이 다 부실화가 되니까 당연히 MBS가 다 가격이 다 폭락하게 되고 전 세계 투자자 기관 연기금 뭐 등등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MBS가 다 사고 팔리고 또 이거를 기초로 하는 또 다른 MBS를 또 모아서 또 MBS를 발행하는 일종의 이제 요 CDO라고 하는데요. CDO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냥 막 발행이 된 거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빵꾸가 난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고 그 시발점은 결국 미국의 주택 가격 폭락이었고 이게 다 결국 같이 떨어지니까 그 이후에 이걸 또 기초로 해서 나온 그 CDO는 가격도 폭락하고 전 세계 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일반 상업은행까지도 다 또 연기금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던 그 사태가 위기 사태가 바로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도 넘었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고 그 이후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거의 10년도 넘게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있어 와서 조금 좀 풀리나 했더니 올해 들어와서 결국은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지금 한 지난 10년간 전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그랬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은 은행이 그 모기지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양도를 한다. 이게 이제 MBS고 ABS는 주로 뭐냐면은 이 금융기관 중에 뭐 이제 우리나라 치면 예를 들어 캐피탈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또는 할부금융사 뭐 이런데 뭐 해주는 거야? 자동차 네가 먼저 가져가고 이거 할부금융으로 우리한테 갚아 이런 거 하는 거죠. 그쵸? 사실 이거 그 돈 빌려주는 거예요. 이 저 자동차 차주한테. 그래서 이 자동차 차주한테 요 할부금융 그 이 캐피탈사들이 그 이자하고 원금 받아낼 수 있는 청구권 대출 채권들이 다 있는 거고 요 이제 대출 채권은 대출 채권인데 모기지는 아니죠. 모기지는 아니고 또 이런 금융기관이나 어떤 공공기관이 그 학생들한테 스튜던트 론 그래서 SLBS라고 있습니다. Student Loan Backed Security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채권적인 권리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모기지처럼 SPC 선입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MBS 발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보다 일반화된 게 ABS가 되겠고 그게 바로 Asset Backed Security고 여기서 얘기하는 Asset이라고 하는 거는 금 부동산 이런 거 아니고 주로 금융거래상에 여러 돈 빌려주고 나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그런 채권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통 주택담보대출로 특화된 게 MBS고 일반적인 건 보통 우리가 AB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문제의 관건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자기네가 그 이쪽 은행은 양도하고 이 SPC가 양수하는 대출 채권의 가치에 대한 적정한 평가 예를 들어서 그게 총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다 이 적정한 평가가 나와야 되고 요 MBS가 발행이 될 때 동일한 MBS로 발행이 되면은 MBS의 이론적인 가치가 얼마가 돼야 돼? 이쪽이 가치가 1,000억 원이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BS도 발행 총액이 얼마가 돼야 돼? 1,000억 원이 돼야 돼. 1,000억 원이. 그쵸?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양수받은 자산의 가치를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높여. 그러니까 사실은 한 8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수한 자산의 가치가 1,000억 원이라고 막 보는 거야. 장부에 이렇게 막 써.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쵸? 빵꾸나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자,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쪽 자산의 가치가 1,000억 원이라고 이것도 이제 뭔가 부풀려진 자산이지만 그럼 MBS도 적어도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MBS 발행되면서 얼마치가 발행되냐면은 시장에서 이거의 가치를 막 1,200억 어치로 200억 원 어치로 막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막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막 인플레이트가 되는 거야 이 가치가. 그리고 이게 다시 또 CDO로 만들어져서 또 발행될 때 이게 또 부풀려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빵꾸가 났던 거는 사실 이 금융기관한테 돈 빌려간 이 차주들이 이자하고 원금 못 받는 그 빵꾸 난 게 예를 들어서 총 100조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뒤로 계속 빵꾸 나는 것들은 이게 여기가 100조 원 났으면 이거 전체 다 합쳐가지고 100조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속 이렇게 가치가 인플레이트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막 그 MBS에서 150조 원 빵꾸가 나고
또 150조 빵꾸 나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발행된 CDO가 또 막 200조가 빵꾸가 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결국은 빵꾸 난 것도 적진 않지만은 빵꾸 난 거 이상으로 그 피해가 점점 전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다행히 아시아권은 여기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래 많이 안 했어요. 다행히 금융기관들이 주로 미국과 유럽의 은행, 보험사,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리만 브로더스, 베어스턴스, 그래서 그때 리만 브로더스,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다 망했죠. 다 망하고, 헤지펀드 상당히 다 망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막 가치가 부풀려져서 이거 빵꾸 나니까 연쇄적으로 이거 다 빵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해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해서 그 즉각적인 금융 경색이 발생을 하고, 결국은 실물 경제 타격까지 줬던 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다. 자, 그래서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사실 주식시장이 너무 올라가는 거가 상당히 우리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경기, 실물 경기는 사상 최악일 걸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저렇게 가격이 올라갈까요? 저렇게 올라가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계속 예를 들어 우리가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유지된다고 쳐도, 지금 보아하면은 코로나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죠. 이렇게 코로나가 앞으로 지금 3년 4년 이렇게 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3년 4년까지 저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물에서 뭔가 리턴이 안 나오는데 주가만 올라간다? 그럴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건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가 있어야 뭐 가치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기업의 실적이 있고 기업의 성과가 있어야 돼요.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의 좀 가격 폭등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폭등인데 상당히 우리가 우려스러운 사태다 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자칫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붕괴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도 2007년도 약간 기미가 있었지만 잘 뭐 어느 정도 버티는 듯 하더니 결국 2008년도에 다 터진 거야. 그래서 2008년도 9월인가 10월에서 그야말로 전세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해왔던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잘나가는 투자로 전세계를 금융시장을 호령하고 다니던 리만 브로더스가 결국은 순식간에 다 파산을 해서 나가 떨어졌던, 그 이후에 전세계 많은 금융기관들이 막 파산하게 됐던 그런 사태, 그게 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이고,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지금 미국 주가, 한국 주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이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있던지 말던지 간에 주식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주식은 기업의 가치고 기업의 가치가 있어야 주가가 서포트가 되는 것이죠. 기업이 다 지금 아작 났는데 지금 아시아나항공도 망했고 아시아는 뭐 매각도 안 되고 막 이런 판에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모기지 파이낸스가 1970년대부터 주로 이제 쥐니메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대출 채권을 들고 있는데 다시 또 우리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팔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대출 채권인데 문제는 이게 시장에 안 팔려,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팔아볼까를 궁리하다가 나온 게 이거를 SPC 한번 통해 가지고 보내서 이 일반인들이 잘 아는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증권화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MBS다 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고,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채권 또는 주택저당채권, 이거 이제 모기지론은 이제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모기지는 그래서 대출해준 은행이 모기지를 쥐고 있다. 결국 이제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되는 거죠. 자, 이 여러분들 소유권, 저당권, 질권, 담보권, 민법 또는 상법에서 요 의미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경영경제학과 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서 크로스로 복수전공, 부전공 하지 말고, 경제학과 경영학생들 웬만하면 법학을 부전공, 복수전공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경제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바로 민법, 상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제법, 금융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냐 또는 이제 변동금리냐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냐 이자 우선 상환이냐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여튼 미국에서도 뭐 이 MBS 또는 그 MBS가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됐다. 라고 하는 거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약간 조금 줄어드는 듯 했지만은 다시 또 지금 워낙에 이게 유용한 그 이 자산 어떤 대출 자산 자체를 그 증권화 유동화하는 유용한 기법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MBS, ABS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ABS는 마찬가지죠. 최근 2016년도까지도 좀 보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거래가 좀 줄었지만 다시 또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2장 그 뭐 기본적인 용어들이고 개념 설명하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그냥 이거 뭐 교과서적으로 기계적으로 툭툭툭 설명하고 넘어가면 좀 빨리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 기초에서부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비교적 상세히 물론 더 상세히 하려면 더 상세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4주차에서 자,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이죠. 주식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